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그 사람의 복잡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한테 되게 적극적인 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의 현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도 되게 많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아직 큰데 그거를 자기가 마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A컵에 나이트컵에 나인 소드가 나오는데, 일단 뭐 여러분이 지금 좀 사이가 껄끄러워진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딩을 보고 계실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리딩을 드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가 좀 오가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결혼이 아니라고 해도 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조금 서로 감정이 상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분이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리딩은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분들이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좀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결혼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이게 여러분이 나랑 계속 만날 거면 이제는 좀 미래의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기약 없이 만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뭐 결혼 정년기인 분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뭐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뭐 결혼이든 아니면 그런 결혼에 준하는 관계든 좀 현실적으로 좀 미래의 방향성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갖춰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좀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하고 아직 현실적으로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뭐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음은 있지만 결혼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같이 미래의 삶을 쉐어할 어떤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건 좋지만 연애하는 건 좋지만 같이 살고 싶진 않다.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좀 높은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관계가 오래 좀 지속됐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계속 좀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얼핏 보이기로는 그 얘기를 피하려고 잠시 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잠수를 탔다든지 이 사람이 계속 회피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좀 짜치는 게 뭐냐면 마음은 있다는 거야.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딱 각인이 되는, 인증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에는 이 사람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요.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단물만 빨아먹고 싶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멘탈적으로다가 많이 좀 어리고 좀 미성숙한 좀 그러한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봐도 자기의 이런 모습이 자기도 짜치는 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한테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 또 많이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랑 눈만 마주치면 여러분이 계속 싸움을 건다는 거야. 그럴만하지. 그러니까 욕 먹을만하지. 욕 먹을만한 상황이고 자기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 욕 먹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욕 먹을 짓을 했는데도 자기 면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자기도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욕 먹을 짓을 안 하면 됐잖아. 책임지지 못할 짓을 안 하면 됐잖아. 그래서 이게 좀 이 사람이 요런 부분이 굉장히 짜친다.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한테 막 눈만 마주치면 막 시비를 걸고 막 싸움을 걸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도 굉장히 자제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많이 어떤 봐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막 그렇게 시비를 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자기가 버겁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 이 사람이 이러는 게 정말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진지하게 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회피가 맞아요. 지금 휠 오브 포춘의 페이지 소드가 나오는데, 그냥 도망가는데 급급해요.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욕먹고 막 두드려 맞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막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가서 이 사람이 안 돌아올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 돌아온다는 그런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 진짜 무서운 상태일 수 있어요. 막 정말 이 사람을 잡아 족칠 것 같고, 막 진짜 잡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먹어서 이 상황만 좀 모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화가 누그러지면 그때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해볼 어떤 그런 심산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잠수를 탄다, 연락이 안 된다, 아니면은 나를 계속 피한다, 어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차분해진 모습, 여러분이 좀 침착해진 모습, 좀 안정을 찾은 모습, 일상에 다시 회귀한 어떤 그런 모습, 이전 같은 어떤 그런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 나 지금 열불 나는데 얘가 연락이 안 되는 게 나를 더 빡치게 한다. 얘한테도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뭐 SNS라든지 뭐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나 지금 침착한 상태다. 나 더 이상 열받은 상태가 아니다. 나 해탈했다. 약간 요런 어떤 어필을 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면 이 사람의 연락을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 여러분 다시 만날 일입니까? 이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이거는 그냥 이참에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신상에는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 이 사람 너무 애새끼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갑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닐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이 얘기를 하기까지 빌드업을 좀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이 좀 쌩깐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딱 결전의 순간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속 회피하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이런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응? 냉정하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여러분 심각한 상황일 텐데 제가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얼탱이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코웃음밖에 안 나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아요 눌러 주셨나요? 내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내가 기분이 지읒 같아도 좋아요는 눌러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세븐컵의 투 완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답이 없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뭐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자기가 뭣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마음만으로 될까? 이거 사랑만으로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정말 몸과 마음밖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리고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사람이 뭐 여러분보다 연하라고 그래도 어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그런 결과치가,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결과치가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경험밖에 없다. 어떤 물질적인 결과가 없다. 그래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자기가 마음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좀 여러분한테 허세를 부린 게 있다. 내가 뭐 물질적으로 뭐 어디서 뭐가 나올 게 있다. 내가 뭐를 어떤 뭐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뭐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게 뭐 될 거다. 어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다 뻥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해서 뭐 될 거다, 올 거다, 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 뻥카다. 없어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만 하는 거고, 자기가 그런 마음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꿈만 꾸는 거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과거의 이 상황의 카드를 보면 에이스 소드에 나이트 소드가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들이댄 거는 맞아요. 이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뭔가 표현을 하고 어필을 하고 해서 이 관계가 여기까지 온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한테 들이댈 때 사실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좀 생각적으로다가 좀 계산기 때리고 여러분한테 접근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을 좀 자신의 밀티켓, 뭐, 여러분이 자기를 좀 케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한테 들이댔는데, 이게 여러분이 좀 얄짤없는 분일 수도 있고, 응? 뭐 데이트 할 때도 내가 밥을 샀으면 네가 커피를 사고 내가 운전을 했으면 기름값은 네가 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좀 철저히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러분한테 얄짤없다. 내가 여러분한테 빨대를 꽂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어필을 했는데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 관계가 현실화되고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을 만나면서 마음이 동했고 근데 자기가 현실적인 어떤 이런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계속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분한테 뭐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 뭐 어떤 내 경제적인 상황이 뭐 이러해 저러해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뻥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언의 카드를 보면 페이지 완즈에 9컵에 A컵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떤 기다리는 포지션이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분한테 뭐 진짜 뭐 노골적으로 잠수를 탔다거나 여러분 연락을 씹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뭐 일 때문에 뭐 어디 가, 뭐 그래서 못 만나, 막 일 때문에 나 지금 좀 바빠, 뭐 나중에 연락할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면서 내가 너의 요구를 생각하고 있다, 염두에 있다, 진지하게 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약간 이런 어필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도망칠 궁리뿐이에요. 자기가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궁리에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 이게 여러분과의 미래를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이거에 자기가 진짜 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좀 닥달하고 이 사람을 몰아붙이니까 그거를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일 때에 결과를 봤을 때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6컵에 체리엇에 10 소드 그리고 최종 결과 카드로는 행맨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여러분한테서 도망을 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법한 게 이렇게 이 사람이 뭐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갖춰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몸만 갈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몸만 갈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이 전부일 때는 이미 지났단 말이야. 우리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리얼리스트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몸만 오는 건 안 되지. 너 지금 무슨 개 쌉소리 하니? 정신이 있니 없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나갈 거란 말이죠. 이 사람도 그거를 아니까 여러분하고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이 여러분한테 까일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몸만 가는 걸로 어떻게 좀 더 어필을 해볼까? 내가 좀 더 마음적으로다가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널 아끼는 마음은 이러이러해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볼까 하는데
이 씨알도 안 먹힐 소리지.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랑 함께 하려면은 내가 지금은 쥐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일단 이 한 몸을 너한테 바쳐볼게. 이런 말은 이거는 진짜 듣지도 말아야 돼. 이 사람도 자기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금방 들켜. 그러니까 뭐 이 한 몸 너를 위해 뭐 희생할게, 너에게 바칠게, 너의 노예가 될게, 막 이런 말을 해도 그 좋을 때 얘기야. 안 좋을 때는 이 태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 사람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죠, 여러분. 역시 다 뻥카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이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회피하는 엔딩이고 자기만 요렇게 쏙 빠지는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발만 담궈 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기가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 무슨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좀 현실적인 기반을 좀 만든다든지 뭐 여러분한테 정말 내가 지금은 몸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의 곁에 있고 싶어 막 이런 거를 어필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떤 믿어볼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너랑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내 몸뚱이 하나 갖고 갈게. 근데 뭐 내가 뭐 현실적으로 너도 알겠지만 나는 뭘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굳이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진 않으니까 뭐 너도 알지. 그럼 네가 그런 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너한테 빨대를 꽂을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좀 능력적으로 좀 상황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여러분에 비해서 자기가 좀 결핍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스스로 채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정신 상태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염탐하고 있다. 여러분 화가 풀렸나 안 풀렸나. 그래서 지금 2차전을 시작할 어떤 그런 시기를 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자기가 바뀐다거나 뭐 그럴 사람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좀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능력적으로 그렇게 좀 처진다고 해도 자기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내가 조금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마음만 있고 생각은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너무 신랄한가? 여러분 제가 이게 리딩을 되게 오랜만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딩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지만 뭐 저는 보통 그래요. 제 리딩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리딩을 해도 되나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조금 더 좀 지켜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지금 조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 본다. 계속 지켜본다. 아니면 내가 그냥 싹수가 없다. 그냥 정리한다. 이 뭐가 더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은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게 확실한 것 같네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면 정말 그냥 이 사람 마음만 보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뭐를 바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려면 어떤
이전에 이 사람하고 좀 껄끄럽고 뭐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리셋해줘야 돼요. 내가 그냥 그걸 잊어줘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마음만 보고 어떤 이 사람의 순수성에 몰빵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이 사람 수를 다 알면서도 그냥 좀 속아주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냥 맞춰줄 아량으로 만나는 수밖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정리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거 지금 100%좀 제가 이 카드가 나온 거를 보고 좀 확신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안 빨린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리해라,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빨대 꽂는 거를 내가 허용하고 만나는 어떤 이런 수순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빨대 꽂는 것까지는 수용하지 않은, 허용하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이런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데 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너한테 빨대 꽂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이잖아. 내 마음을 좀 높이 평가해줘. 이 사람은 약간 이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그래,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마음껏 빨대를 꽂아도 좋아.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지. 막 약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는 건데, 아, 그거는 안 돼. 니 건 니 거고 내 건 내 거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내 것을 내가 아직은 지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인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건질 수 있는 어떤 진실 아닌 진실이다. 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 그러면 내가 빨대 꽂힌 거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만나느냐, 아니면은 내가 빨대를 꽂기 전에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해버린다.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 제가 지금 요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한테 접근을 할 때도 사실 자기가 좀 전략적으로 좀 머리를 써서 접근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전략적으로다가 좀 계산기 때려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차분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얘 너무 안 돼, 얘는 아니야,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20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야. 그러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거기에 자기가 좀 진심으로 자기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자기가 뭘 희생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어떤 그런 계획이고 그런 거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 도망칠 궁리만 하고 여러 번 화 풀리면 그때 자기가 좀 덜 혼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애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조언의 카드를 보면 사수자리 쌓이는 퍼스트 쿼터에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수자리 사인의 주 행성이 목성이에요. 근데 그 목성 자체가 행운의 별이라고 불리거든요. 얘네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좀 과장하고 확대시키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내가 이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관계적으로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뭐 내가 더 믿어 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정리를 할 건지 요거를 좀 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언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잘된 일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 내가 뭔가 잘 풀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궁극적으로 정말 나한테 긍정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잘 풀린 일이 오히려 지금은 나한테 독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결과를 내가 한번 잘 따져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행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독이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그 사업이 잘 됐어. 근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정말 주변 사람들과도 막 더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뭐 외관적으로는 내가 그런 상태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잘 돼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내 통장에 잔고적으로다가 개털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게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업이 잘 됐는데 그 사업은 나한테 득이냐 실이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짚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내가 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나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그 사람의 복잡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이분은 참 비등비등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지 쪼를 부리고 지 자존심을 너무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좀 피곤해. 여러분은 이미 좀 그런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에 비하면 이 사람은 좀 애송이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사람 딴에는 이 사람도 나름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수가 여러분한테 다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좀 외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뭐 허우대가 멀쩡해. 그래서 내가 뭐 얼굴만 보고 만난다, 몸만 보고 만난다, 그러면은 내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기에는 내가 별로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성숙하고 좀 헤어질 걱정 없이 좀 진득하니 좀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성숙한 척을 하는 사람이지 사실상은 좀 애새끼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이미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 리딩은 이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됐어. 근데 그 나이대에서 한 20대 한 중후반에 애들을 이렇게 보면 뭐 걔네들도 다 자랐지, 다 컸지. 근데 좀 애 같잖아요. 막 모질하고 좀 부족하고 우리 눈엔 그게 보이잖아. 근데 얘는 이제 자기가 머리 크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 뭐 성인이고 하니까,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나도 성숙한 사람이지,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공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근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내공이 많이 쌓인 척을 하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근데 이 사람 딴에는 나름대로 여러분 수준을 맞춘다고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여러분한테 어필하려고 막 나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말만 한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하고 척만 하니까 이게 다 들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수는 고수를 알아보기가 힘들어. 누가 고수인지 몰라. 근데 고수의 입장에서는 하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만 봐도 아, 저 새끼 하수구나,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수와 하수의 만남이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내가 얘 뭐 몸만 보고 만난다, 뭐 얼굴 보고 만난다, 한 10년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는 그렇게 장난치듯이 만나고 싶지 않고, 인생에 엔조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믿고 의지할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얘는 아닌 거를 내가 너무 잘 알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한테 좀 잠수를 했거나,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서 숨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지게 찾아. 근데 이게 여러분을 찾지 않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갔던 장소라든지 여러분을 만났던 장소라든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어떤 곳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막 찾아다녀. 그러니까 뭐
SNS도 뭐 여러분이 자주 쓰는 해시태그나 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해시태그를 걸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게시물을 좀 의도적으로 올린다든지, 아무튼 여러분 눈에 띄려고 굉장히 좀 자기가 노력을 하는 느낌? 근데 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너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게시물 한번 봐주길 바래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여러분이 좀 공통적으로 뭐 연결되어 있는 뭐 집단이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사람을 좀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다녀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뭐 여러분 부서랑 이 사람 부서랑 뭐 회사에서 뭐 단체로 회식을 하기 전에는 뭐 부딪힐 일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꾸 무슨 일이랍시고 우리 사무실에 자주 와. 그러면은 일부러 이 사람이 건수를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내가 여기 있다. 나 이렇게 지낸다. 막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다닐 정도면 그냥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자기가 숙이고 들어온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지가 어른 대접 받기는 또 받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른 대접이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자기를 좀 과평가해 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할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시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자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나만한 사람 없지라고 자기가 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애는 깔리고 깔렸지.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고 좀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이런 뭐 나르나 소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자기애가 굉장히 센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 뭐 자격지심이라든지 좀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먼저 자기한테 연락하게 하려고 자기가 막 오지게 어필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막 찾아다니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SNS에 어떤 카페에 가 있는 사진을 올렸어. 근데 뭐 그 카페를 해시태그 하지도 않았고 그 카페 뭐 외관을 찍어서 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흐릿하게 카운터가 보이고 막 내가 테이블 위에 이제 커피잔이랑 뭐 내가 읽는 책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야. 그러면 그 카페를 뭐 스마트 검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미지 검색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시간 그 카페에 매일 가서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노력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염탐만 하는 게 아니라 염탐으로 이런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여러분이 꼭꼭 숨어 있어서 여러분을 찾기가 되게 힘들대. 그래서 자기가 되게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이 이러는 걸 알아요. 왜 이러는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나 이 새끼랑 미래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굳이 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이 사람을 더 미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도 알고 있었어.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자기가 뭐 주도권 잡으려고 나름 밀당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막 밀당하고 막 이러면서 만날 사람 같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밀당을 오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이 밀당에 맞춰주고 했을 것 같은데, 나 이제 기운적으로다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진짜 나 좀 편하게 만날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얘 진짜 왜 이래? 막 여러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밀당을 하면서도 막 되게 마음 졸였어요. 내가 이렇게 밀당했는데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연락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약속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자기가 막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도 밀당을 오지게 한 거야.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도 나 밀당 같은 거 하기 싫고 나 좀 편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뭐 데이트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만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밥 먹고 산책하다가 뭐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난 그런 것도 괜찮다. 나는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만나가지고 맥주 한 캔씩 하고, 그리고 산책 좀 하다가 헤어지고 하는 것도 나는 좋다. 난 차라리 그렇게 좋다. 막 피곤하게 뭐 맛집 찾아다니고, 인스타 갬성 카페 찾아다니고, 나는 이제 그런 거는 너무 피곤하다. 나 그렇게 피곤하게 데이트하는 거 이제 너무 힘들다. 나 진짜 편하게 오래 헤어질 걱정 없이 좀 편하게 만날 사람을 이제는 만나고 싶다. 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이 사람한테 했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어떤 데이트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편안한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이 사람이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한테 정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잠수 아닌 잠수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딱 선을 그어서 헤어져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썸 타다가 썸붕된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헤어지자, 뭐 정리하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무색한 어떤 그런 관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여러분이 이런 새끼한테는 뭐 헤어지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헤어지자 말도 없이 여러분 혼자 딱 정리해가지고 잠수 탄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열렬하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가끔 다시 만나볼까? 왜냐면 이 사람이 외모가 진짜 괜찮거든. 근데 이런 애를 또 밀당질을 하면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 피곤해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그냥 내려놓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근데 얘 뭐 어떻게 지낼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을 찾아 헤매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한테 열렬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왜 나한테 반응이 없나? 막 이거에 자기가 되게 자존심 상해서 더 막 들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제대로 긁어놨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멘탈이 나갔어. 멘탈이 나가서 진짜 좀 뭐라 그러지? 좀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 사람한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존심을 박박 긁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워낙 지 잘난 맛에 사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깨닫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찾기 전에는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없구나.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구나.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게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막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자기가 까였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린다. 여러분을 원한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얘가 뭐 소개팅도 하는 것 같고 다른 썸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거를 좀 몇 번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얘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좀 이성이 좀 알아서 붙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여러분을 찾으러 여러분이 인스타에 올린 그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뭐 아는 후배를 만나서 그 후배랑 뭐 어떻게 합석을 하게 돼서 뭐 그거를 뭐 그 후배가 자기 또 SNS에 올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그 후배랑 여러분이랑 아는 사이에서 팔로우가 돼 있어가지고 아 둘이 커피 마셨구나, 둘이 데이트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어떤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정이 떨어지는 거지. 이 내막은 알 수 없으니까 얘네가 뭐 소개팅을 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뭐 길 가다 만난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진짜 우연히 만났는지 뭐 약속을 잡고 만난지 여러분 모르니까. 근데 뭐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은 쟤 그냥 계속 다른 사람 만나고 있구나, 썸은 계속 타고 있구나, 뭐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을 찾아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성이 얘한테 막 붙는 거야. 얘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자석처럼 이성이 막 붙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역효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자기가 여러분한테 꿇고 들어오면 되는데, 아 진짜 이 왜 그럴까? 아직 어려서 그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뭐 적던 많던 이 경험이 별로 없어. 이 자기 쪼대로 사는 애여가지고 어떤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게 참 생각의 폭이 좁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애새끼적인 사람이야. 이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 조언에서도 이성적으로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혹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얘 생각이 나. 그래도 얘 끼고 다니면 내가 어디 가서 쪽팔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고 만날까? 몸만 보고 만날까? 뭐 싶기도 한데,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런 애들은 그동안 많이 만났잖아. 질리게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 그런 애들 질리게 만났는데 뭐 더 만나면서 시간 낭비할 일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날 거면 진짜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잘 생각해라. 걔 너랑 급이 맞는 애냐, 우리가 레벨이 맞냐,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감정에 혹해서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게 성숙한 사람은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이게 남자든 여자든 이게 나이만 처먹었지 만나보면 막상 다 애새끼 같고 지 생각만 하고 상호 보완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참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얘나 만나볼까? 그냥 이 생각이 여러분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똥인 거 알면서도 내가 심심하다고 똥을 만나면 결국 나도 똥 되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꽂혀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딴청 피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국 여러분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내 마음 몰라? 왜 나한테 연락을 한 번을 안 해?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만 또 계속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지식 있는 것 같고 좀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좀 차분함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이 사람이 굉장히 끌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려면 이 사람이 좀 여러분한테 굽히고 들어오고 좀 지고 들어오고 그래야 여러분도 이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인데 자꾸 지 쪼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꼴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이 사람도 그냥 잠수를 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 소식을 모르니까 그냥 근황 토크나 해볼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했을 법도 한데 너무 깝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정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 발등 지가 찍는 꼴을 이렇게 자발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러는 거 다 너 때문인 거 알면서 여러분이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밉대, 여러분이 원망스럽대. 그래서 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이 사람한테 어떤 철천지 원수가 돼 있는 좀 그런 결말.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계속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뭐 별다른 뭐 그런 감정이 없는데, 뭐 밉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애증이 쌓여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진짜. 왜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말을 해. 이렇게 자꾸 안 되는 머리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수가 다 보이니까 이거를 내가 속아주기도 뭐하고 안 속아주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다. 이거 뭐 내가 어느 박자에 맞춰주냐. 이거 뭐 속아주기도 뭐하고 안 속아주기도 뭐하고,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나긴 나니까, 뭐 내가 노는이 밥 맨다고 내가 이렇게 거미줄이나 치고 그럴 거면 그래도 얘라도 만날까? 뭐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본다. 아니면 뭘 만나냐. 그래서 그냥 똥 만나다 똥 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자. 뭐 그냥 정리하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더 여러분에게 유리할지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여사제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너 보이스라는 이 카드가 여사제 카드랑 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이어가 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이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찍고 까불고 여러분은 속아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좀 정신적인 레벨로가 이게 갭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좀 현타 오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그래도 만나보려고 만날 때마다 진짜 내가 얘 계속 만나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나? 그냥 몸만 보고 만나면, 그냥 얼굴만 보고 만나면, 근데 얼굴 보고 만나고 몸 보고 만날 거면 내가 얘를 왜 만나냐. 얘보다 더 괜찮은 애들이 길바닥에 널렸는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현타만 오지게 온다. 그러면 내가 그냥 얘를 정리하고 이러던지 말던지 난 엮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정리한다고 하면, 사실 이 카드는 여황제 카드랑 맥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그냥 이 여황제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훨씬 많고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요. 이, 이 여황제라는 사람은 랜드레이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토에 막 이렇게 곡식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철이 되면 그걸 이제 싹 걷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막 자기가 파티도 열고 해. 그래서 좀 파티 호스트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여인인데 여러분이 차라리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좀 찾아다닌다거나 만날 기회를 스스로 만든다거나 또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과의 미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사실 미래가 좀 뻔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괜찮은 선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현타 올 일만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이 사람하고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냥 그냥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이제 나이도 추워지는데 그냥 만나던 애나 만날까? 그냥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 내가 귀찮다고 만나던 애 만나면 알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그 맛이야. 내가 아는 그 맛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차라리 뉴페를 만나든지 뉴페를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시간 낭비하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현타가 온다는 거야. 아휴, 이럴 줄 알면서 만났지. 아휴, 알르니 죽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카드를 봐요. 뭐가 더 느낌이 좋냐고. 여러분, 이 뭐가 더,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냐고요. 이거야, 이거야. 이 느낌적으로다가 이거 잘 생각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존. 지금 정갈자리 사인의 라스트 쿼터에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걸 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귀찮다고 이렇게 새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그냥 추리닝 입고도 만날 수 있는 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만났는데 막상 여러분 추리닝 입고 얘를 만날 수가 없어. 얘가 자꾸 여러분을 어디로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게 차려입고 만나야 되고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내가 차려입고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얘랑은 편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얘 자체가 나랑 레벨로가 많이 안 맞아. 이게 정신적인 것이든 멘탈적인 것이든 어떤 좀 육체적인 것이든 나랑 안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봐야 될 걸 보라는 게 나랑 안 맞는데 자꾸 여기 끼워 맞추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나라는 것 같아요. 다시 찾아봐라. 그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타로입니다. 그 사람의 복잡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참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네요. 근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좀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분이에요. 뭔가 허투루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뭔가 자기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리딩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뭘 해도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뭔가 갑자기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결과가 너무 명확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왜 이렇게 되는 상황인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A컵의 타워의 투 펜타가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안정적이고 괜찮은데 왜 우리의 상황을 바꿔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되게 급해요.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이 어디서 뭔가를 듣고 와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계속 제안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계약 기간도 다 되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집이 괜찮아서 여기서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삶의 터전도 다 여기에 있으니까 뭐 직장이나 일 다니기에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나는 여기가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내는 게 괜찮은데 여러분은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뭐 전세나 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집을 사서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자꾸 어디 멀리로 집을 계속 알아보자고 막 여러분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이 관계적으로 좀 변화를 꾀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의 어떤 이런 안정적인 관계에서 좀 권태를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면 상대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불안해서 좀 다급해진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관계적인 이런 지루함을 좀 깨보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자꾸 관계적인 변화를 꾀하고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 이분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우리 관계에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싶어서 우리 관계가 좀 지금처럼 좀 안정적이고 한 것도 좋지만 조금 우리 관계에 좀 활기가 있었으면, 우리 관계가 좀 명랑해졌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에 이 사람한테 자꾸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이 관계를 여러분이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한결같은 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표현력은 좀 떨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한 존재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뭔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 삶의 일부분이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관심을 표현하진 않았어도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계속 신경을 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가 뭐 같이 사는데 뭐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뭐 룸메이트야 뭐야 막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지 않는 거는 이미 뭐 여러분 카톡 프사로 여러분 오늘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뭐 SNS 이런 걸로 뭐 누구 만났는지 뭐 어디 뭐 동호회 뭐 어디에 들어갔는지 뭐 오늘 무슨 운동 했는지 이 사람이 다 알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아니까 물어볼 게 없어서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좀 서운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좀 관심이 없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너무 표현을 안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사실 이 사람 손바닥 안에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일 없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넷플릭스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분 SNS를 뭐 넷플릭스 보듯이 막 유튜브 보듯이 취미예요. 여러분 SNS 보는 게, 여러분 뭐 하나 뭐 자기가 좀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이 사람 취미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 근데 여러분은 이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권태기인가? 이 관계에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뭐 약간 여러분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관계에 되게 적극적인데 이 사람은 좀 한 발 물러서 있다라는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다 알아서 그래요. 다 아니까 이 사람은 불안한 게 없잖아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몰라. 이 사람의 루틴을 내가 몰라. 근데 나 모르게 자꾸 뭘 한대. 그러면 나는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루틴이나 이런 거 이 사람이 꿰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연스럽고 안정된 바이브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권태로운 것 같다. 이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불안하고 좀 급한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조언의 카드에서도 템퍼런스의 저지먼트의 문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의 안정에 대해서 내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여유를 권태로 보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이 별로 표현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유에 비해서 나는 이것을 권태로 느끼고 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좀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과 맞춰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이런 권태를 느낀다 그래서 뭔가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권태롭고 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한 이 감정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근원하는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인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저렇게 태평해? 좀 이런 느낌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게 뭔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평한지 그것도 내가 한번 관찰해 봐야 될 문제다. 지금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엎을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뭔가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나 혼자 뭔가 이 관계에 목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뭔가 계속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뒤집어 엎을 때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출 때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 권태로움을 불안으로 자꾸 치환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도 좀 이 권태를 어떤 안정으로 우리 관계의 어떤 믿음을 기반한 완성으로 한번 좀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다가 내가 느끼는 어떤 권태감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을 조금 잠식시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던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과거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분 굉장히 신중했고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먼저 의견을 내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자기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여러분이 뭔가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 대처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가 벌어졌을 때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옵션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생각이 많고 좀 항상 대비하고 대응하고 좀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답을 항상 주려고 하는 좀 그런 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애견스러운 느낌은 있어.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너무 좀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결정이 너무 느리거나 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주도하는 관계지 이분이 주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결정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왜냐면 여러분을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지지해주는 쪽으로 어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 하자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대답을 미룬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미래의 카드를 보면 킹 컵에 A 완즈가 나오거든요. 이 A 완즈가 이게 같은 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갑작스럽게 뭔가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뭐 갑작스럽게 뭐 제안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거 자기 옵션에 없었대.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변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도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지? 왜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왜 갑자기 우리가 있던 데에서 왜 갑자기 뭔가를 바꾸고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자기가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게 있지만 자기가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것을 자기 자신도 아직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대답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답을 알아야 행동하고 실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계속 답을 내놔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하자고 하거나 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제안한 거에 있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답을 주려고.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을 빡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침착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알고 만났으면 이 사람의 이런 성향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다 갈아엎고 싶어 해. 그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뭔가를 좀 바꾸면 우리 관계가 좀 더 좀 활기를 찾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좀 더 명랑뽀짝해지지 않을까, 좀 요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지금 좀 역효과를 불러오는 느낌이야,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밸런스가 중요하지 뭔가를 바꾸고 뒤집어 엎는 게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일 때의 어떤 결과 카드를 보면 휠 오브 포춘의 3 완즈에 5 완즈에 A 컵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제안을 했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불화가 일어, 오히려 싸울 일이 생겨.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미래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다면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면서 빌드업을 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일이지, 뭔가 지금 여러분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처럼 뭐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버텨. 그렇게 한 번에 바꾸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갑자기 어디로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뭔가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성향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하는 제안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한 발짝 물러서서 굉장히 멀리서 남일 보듯이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에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나 혼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이에요. 지금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가 더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관계에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 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리딩을 봤을 때 이 관계를 지금 꾸역꾸역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모른 척을 하면서 이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고, 이 관계를 박살내지 못해서 안 달래는 게 여러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이 관계의 변화를 도모해서 우리 관계를 조금 더 발랄하게, 더 활기 있게, 좀 뭔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이 관계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오랜만에 리딩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관계에 작용하는 거에만 몰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 어떤 반작용이 일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이 관계에 오는 반작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모든 행동에는 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될 것만 생각하고
계속 뭔가 밀어붙이는 느낌인데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내가 뭐 그냥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 뭐가 더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일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 관계 이렇게 권태로운데 이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 최후의 노력, 어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발악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여기 참여 안 할 거면 우리 관계 이제 나도 몰라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관계에 지금 이 상태로 만족을 하고 안정을 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권태를 느끼는가? 나는 왜 이 안정을 안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권태라고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내 마음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것으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은 그냥 내 거야. 이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를 왜 자꾸 이 사람한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원인을 이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해? 그 감정을 느끼는 건 난데, 내 문제인데,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헤어지는 거는,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이 관계에 너무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 뭔가 내가 지금 내 상황이든 이 사람과의 관계든 불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 지금 이게 뭔가 내 맘대로 될 게 아니면은 정리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좀 번아웃이 온 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내 모든 어떤 전반적인 것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외부적으로 좀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좀 얻어 걸린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에 불만족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여러분 지금 좀 우울증이나 좀 그런 초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이 감정이 뭔가? 내가 느끼는 게 뭔가? 이게 자꾸 외부적으로 이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요. 내 안에 내 문제를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외부적인 걸 뭘 어떻게 바꿔도 이 불만족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헤어지는 거는 요거는 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 이게 이 쉐어링이라는 카드가 타로 카드로 치면 여왕제 카드랑 되게 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 이 여왕 같은 요런 느낌이 이 여왕제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언에서도 이게 뒤집어 엎는 게 답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게 답이라고 했잖아요.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이 카드 이름 자체가 쉐어링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눠야 된다. 그리고 이 카드가 하는 조언이 내가 가진 거, 어떤 나의 상황,
어떤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나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왜 그거를 해내고 싶은지, 내가 왜 그거를 갖고 싶은지, 왜 나는 이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에 계속 집착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요구를 할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지금 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아까 그 작용과 반작용의 그 예로 다시 심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를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게 작용이라고 하면 지금 그 작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은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 말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 그게 반작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면, 내가 뭔가를 계속 제안하고 있었다면, 역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게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리딩이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좀 긍정적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조금 번아웃이 왔다거나 지금 뭔가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뭘 해도 내 상황에 불만족해. 그래서 내가 자꾸 뭘 바꾸고 싶은 거야. 뭔가 바뀌면 그래도 바뀌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 그게 결과치로 작용을 해서 뭔가 이 불만족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뭘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지금 역효과 나고 있고,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건 여러분 삶에 있어서건 밸런스가 중요하지, 자꾸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뭘 하는 거는 지금 긍정적이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수자리 사인이 나왔는데, 이 사수자리의 주 행성이 목성이에요. 근데 목성은 행운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제안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뭔가 확장시키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원하는 거, 뭐 더 어떻게 되길 원하는 그것.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얻고 싶은 결과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뭔가를 자꾸 관계적으로 바꿔보자, 뭔가를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관계에 어떤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런 어떤 결과치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은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면서도 내가 좀 긴가민가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나한테 싸움을 걸지 않을까?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나의 행위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조차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지 못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제안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다. 오히려 이 관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그 제안이나 요구를 할 때 그게 우리 관계를 뭐 뒤집어 엎고 갑자기 뭔가가 바뀌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것보다는 이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것,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에 좀 더 의의를 두고 의미를 두면서 제안을 해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조차도 뭔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일단 그거를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기보다는 재고를 하고 이 사람한테 요구하고 제안을 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의견을 나눠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갑자기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빌드업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모습에 접근해 가는 그러한 어떤 시도를 이 사람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혼자 할 게 아니라 이 관계에 있어서라 그러면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관계에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주도권을 원해서 가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잘 맞춰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제안하고 요구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따라야 돼.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라는 거를 조금 내가 깨닫고 인지할 때다. 그러니까 다시 인지할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 리딩이 뭔가 제가 여러분을 좀 많이 혼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절대 여러분을 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지해요. 이분처럼 저도 여러분을 지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너무 잘 알겠어.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조금 공격적이다. 그리고 너무 조금 파괴적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조율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다가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